여러분 혹시 신이 주신 선물이라는 표현을 최첨단 기술에 사용하신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보통 우리는 기술을 차갑고 계산적이며 인간미 없는 것으로 치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기술이 어떻게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잃어버린 자유를 되찾아 주는지에 대한 감동적인 실화에서 시작합니다. 바로 운전대를 놓아야 할 나이인 88세 할머니가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을 통해 다시금 세상과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히 전기차를 많이 파는 자동차 회사를 넘어 인류의 라이프 스타일과 문명의 구조 자체를 송두리째 바꾸고 있는 테슬라의 현재와 미래를 심도 있게 파헤쳐 보려 합니다. 여전히 시장의 일각에서는 테슬라의 주가가 거품이라며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전해드릴 88세 고령 운전자의 생생한 증언과 광고비 지출 0원으로 전세계 하늘길을 장악해버린 스타링크의 충격적인 실적, 그리고 월가 분석가들조차 아직 계산기에 다 담지 못한 수천조 원 규모의 로보택시 경제학을 듣고 나면 테슬라가 그리고 있는 거대한 정사진, 그 가슴 벅찬 미래의 현장으로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FSD는 단순한 자율주행 기술이 아닙니다. 누군가에는 잃어버린 다리를 대신하고 누군가에게는 젊은 날의 자유를 다시 돌려주는 생존의 도구입니다. 최근 테슬라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를 뜨겁게 달군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테슬라의 소식통으로 유명한 소시어 메리트에서 한 통의 DM이 도착했는데요. 발신인은 놀랍게도 88세의 할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지난 9월 모델 Y를 인도받은 후 FSD 기능을 사용하여 감회를 전했습니다. 고령으로 인해 시력이 저하되고 반응 속도가 느려져 운전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FSD 덕분에 누구의 도움도 없이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를 신이 주신 선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앞으로 10년은 더 운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그녀의 소망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기술이 만들어준 확신이었습니다. 이 사연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큽니다. 전 세계는 지금 유례없는 속도로 늙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른바 실버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만 하더라도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사고나 인지 반응 지연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연일 뉴스를 장식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있지만 이동권이 제한된 노인들에게 이는 사실상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는 선고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FSD는 이러한 딜레마를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해결합니다. 인간의 눈보다 넓은 시야를 가진 8개의 카메라와 피로를 모르고 360도를 동시에 감시하는 AI 신경망은 노화로 인해 인지 능력 저하를 완벽하게 번합니다. 74세의 또 다른 테슬라 오너인 DVM은 이렇게 예견했습니다. 젊은 층에서 자율주행은 운전의 귀찮음을 덜어주는 편의 기능일지 모르지만 우리 같은 노년층에게는 생존 필수품이자 사회와 격리되지 않게 해주는 유일한 동화줄이 될 것이다. 결국 테슬라의 FSD는 단순한 이동수단의 혁신을 넘어 고령화 사회의 안전망이자 필수적인 복지 솔루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곧 테슬라의 잠재 고객층이 전 연령대로 특히 구매력 있는 노년층으로까지 무한히 확장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테슬라 시가총액 1.5조 달러가 비싸다고 하죠.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테슬라가 집필하고 있는 새로운 역사책의 첫 페이지조차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테슬라 인플루언서 테슬라 코노믹스는 여전히 끊이지 않는 테슬라 거품론에 대해 강력한 일침을 가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여전히 테슬라를 토요타나 폭스바겐 같은 자동차 제조사의 틀에 가두고 PER, 주가 수익 비율을 계산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치 스마트폰을 만든 애플을 단순한 전화기 제조사로 평가하는 것과 같은 오류입니다. 테슬라는 자동차 껍데기를 쓴 AI 로보틱스 회사이기 때문에 2026년 대량 생산이 예고된 사이버캡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차량에는 핸들과 페달이 아예 없습니다. 인간이 운전하지 않기 때문이죠. 현재 우버나 리프트의 요금의 70에서 80%는 운전자 인건비입니다. 하지만 테슬라 로보틱스는 이 비용이 0원이라는 거죠. 마일당 운영 비용이 버스보다 저렴해지는 순간 대중교통의 개념이 바뀐다는 겁니다. 로보택시 한 대당 연간 5만에서 10만 마일을 주행하며 벌어들이는 수익은 연간 2만 달러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는 거죠.
차를 한 대 팔고 끝나는 일회성 수익이 아니라 매년 현금을 창출하는 거대한 플랫폼 비즈니스가 열리는 것이죠. 100만 대가 운영된다면 그 수익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진정한 가치가 자동차가 아닌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에서 폭발할 것이라 누차 강조했죠. 현재 공장에서 실증 테스트 중인 옵티머스는 위험하거나 지루하고 반복적인 노동을 대체할 것입니다. 한 대당 가격이 2에서 3만 달러 수준으로 낮아져 가정과 산업 현장에 보급된다면 그 시장 규모는 자동차 시장을 아득히 뛰어넘는 수조 달러, 아니 수십조 달러에 달할 수 있습니다.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전 세계 GDP를 폭발적으로 성장시킬 핵심 키가 바로 테슬라의 손에 쥐어져 있다는 거죠. 월가는 아직 이 거대한 잠재력을 엑셀시트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와 에너지 사업만으로도 이미 거대한 기업이지만 AI와 로봇이 결합된 무한한 풍요의 시대가 열리면 지금의 주가는 훗날 그때 샀어야 했다라는 역사적 저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비행기에서 핸드폰이나 전자기기를 쓰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비행기에서 고사양 게임 포트나이트를 즐긴다? 이건 마법이 아닙니다. 스타링크가 만든 현실이라는 거죠. 소프트웨어 개발자 데이비드 헤이마이너 한슨이 알래스카 항공 기내에서 올린 스타링크 후기 영상은 조회수 2,500만 회를 돌파하며 그 자체로 거대한 글로벌 광고판이 되었습니다. 기존 통신사들이 고객을 뺏기지 않기 위해 TV와 신문에 막대한 광고비를 쏘아 부을 때 스타링크는 오직 압도적인 제품 성능 하나로 전세계 통신 시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기존 통신 업계는 성장이 멈췄습니다. 이미 포화 상태인 시장에서 서로의 점유율을 뺏고 뺏기는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을 뿐이죠. 광고비는 성장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현상 유지를 위한 방어비용으로 전략했습니다. 반면 스페이스 X의 스타링크는 다르다는 거죠. 그들은 항공, 선박, 오지, 분쟁 지역 등 기존 인터넷이 닿지 않던 인터넷 불모지를 개척하며 가입자 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기준 가입자 400만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제품이 좋으면 광고는 필요 없다는 일론 머스크의 확고한 철학이 테슬라 전기차에 이어 우주 인터넷 시장에서도 완벽하게 증명된 것이죠. 더욱 무서운 점은 스타링크의 수익이 다시 스페이스 X의 우주선 개발과 테슬라의 AI 인프라 구축으로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테슬라 생태계가 지구 도로뿐만 아니라 지구 밖 우주까지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강력한 해자라는 거죠. 경쟁사들이 따라오려 해도 자체 로켓으로 위성을 쏘아 올리는 수직 계열화된 효율성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BMW, 아우디, 벤츠 다들 좋아하시죠? 그런데 독일 아우토반을 달리는 FSD 이제 상상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본고장이 테슬라의 AI에 문을 열고 있다는 거죠. 독일 현지 소식과 더불어 최근 유럽 시장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독일은 메르세데스 벤츠, BMW, 아우디 등 내연 기관 자동차에 자존심이 걸린 곳입니다. 그곳에 현지 투자자들과 전문가들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와 FSD 베타 도입을 두고 유럽 자동차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게임 챌린저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럽은 유럽경제위원회의 보수적이고 엄격한 규제로 인해 FSD 도입이 미국보다 늦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운전자 제어 보조 시스템 규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테슬라의 FSD 감독형 버전이 유럽 도로를 달릴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있다는 거죠. 독일 베를린 기가팩토리의 생산 능력 증대와 맞물려 FSD가 유럽에 정식 출시되는 순간은 상징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는 거죠. 독일의 정교한 기계공학이 테슬라의 압도적인 소프트웨어 기술력에 무릎 꿇는 순간이기 때문에 아우토반에서 고속 자율주행, 복잡한 유럽 도심에서의 로봇택시 운행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하면 테슬라의 AI는 더욱 똑똑해질 것이며 유럽 브랜드와의 격차는 넘을 수 없는 벽이 될 것입니다. 이는 테슬라 주가 재평가에 또 다른 강력한 기폭제가 될 확실한 재료라는 겁니다. 시장이 모든 것을 깨닫고 환호하는 순간 그때 따라잡으려 하면 이미 늦었습니다. 버스는
떠난 뒤일 테니까요. 오늘 우리는 88세 노인에게 이동의 자유를 선물하는 따뜻한 기술, 자동차 회사를 넘어선 수천조 원 규모의 로보택시 및 휴머노이드 경제, 그리고 하늘을 지배하며 전 세계를 연결하는 스타링크의 위험까지 확인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거시 경제 상황에 따라 단기적인 등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리는 방향성은 너무나도 명확하고 거대합니다. 테슬라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만드는 제조사가 아니라는 거죠. 노동의 혁신, 이동의 혁신, 에너지의 혁신, 통신의 혁신,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문명 설계 기업입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기업의 성장이 아니라 인류 문명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 우리가 믿고 꾸준히 모아가고 있는 테슬라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전기차 캐즘을 넘어선 변곡점의 한 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할 겁니다. 그저 전기차 판매량이 좀 줄었다더라 하는 뉴스 기사 한 줄로만 보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변화는 지금 당장 조용해 보여도 나중에는 FSD와 옵티머스 로봇이 결합되어 돌이킬 수 없는 격차를 만든다는 걸요. 앞으로 테슬라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누가 예언하는 게 아니라 이런 기술과 규제, 구조의 변화가 답을 준다는 겁니다. 국내 주식의 한계와 구조적 이해는 여러분, 우리가 국내 주식 시장에서 2차 전지나 부품주를 샀을 때 테슬라 본주처럼 10배, 100배 성장하여 기업의 가치가 퀀텀 점프하는 경우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이건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는 거죠. 테슬라는 단순한 제조사가 아니라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구조적인 부분에 대한 책을 집필해 왔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나오는 책이고, 한국에서 테슬라로 경제적 자유를 얻는 단 하나의 방법이라는 주제로 책을 만들었습니다. 왜 지금 테슬라만 가능한지, 그리고 변동성이 심한 미국 기술주 시장에서 어떻게 분할 매수하고 멘탈을 관리하며 수량을 늘려가야 하는지에 대한 적어놓은 투자 계획서입니다. 제가 이 책을 팔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구독자분들에게 모두 이 책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단 제가 한 가지 계속 부탁드리고 있는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만 적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댓글로 남겨드리는 링크를 클릭하신 후에 무료 신청을 누르시고 테슬라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확인 후 개별적으로 모두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댓글과 메시지 남겨주신 분들께 테슬라 책을 순차적으로 보내드릴 테니 꼭 저한테 테슬라 메시지 보내주셔야 발송해 드릴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 채널이 앞으로 5만 명, 10만 명 이상의 채널로 성장하여 여러분들께 더 양질의 콘텐츠로 보답드리기 위해 원래는 유료로 판매하기로 했던 책을 과감하게 무료로 드리기로 결정한 것이니만큼 댓글로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이 책은 모두가 당장의 주가 등락만 이야기할 때 정작 그 이면의 플랫폼 구조를 설명하는 사람이 없다는 현실에서 제가 직접 만든 해답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투자는 감으로 하면 위험합니다. 하지만 AI와 로봇 시장의 구조를 이해하고 투자하신다면 인생을 바꿀 기회로 바뀐다는 거 명심하시고, 다가오는 2026년에도 특히나 멘탈 관리를 가장 잘 하셔서 항상 공부하는 투자자, 구조를 꿰뚫어 보는 현명한 주주가 되시길 바랍니다.